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부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원쌤 그때 여행을 어디로 다녀오셨죠? 홍콩, 저 상하이 갔다 왔어요. 상하이. 네. 얼마나 갔다 오셨죠? 부모님과 같이 갔다 네, 부모님, 여행 어머니 맞죠? 환갑이셔가지고 네네. 한 5일 정도 갔다 5일 왔어요. 정도. 네. 바로 어떻게 적응이 되던가요? 적응이 거진 뭐 이렇게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제 인종의 거다 보니까 네. 금방 됐어요. 네, 금방 됐는데 워낙 여행 가긴 했는데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직도 아프고. 아, 맞다. 그때 많이 네, 가셨죠? 중국이 넓어가지고 네네. 또 개별 여행으로 갔더니 음. 재미도 있긴 했는데 좀 많이 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여쭤보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물어봤는데 그때 막 뭐 찍으시더라고요. 같이 어떤 분 오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거 제가 유튜브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송노무사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바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와, 바로 나오네요. 그럼 그때 그거 이렇게 아, 저 찍어서 오신 거예요? 브이로그였어요. 이제 아. 방송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한다. 그 취업준비위원회도 하고 뭐 이제 잡정보센터 이런 일 한다. 이런 걸 좀 소개를 했는데 네. 뭐 홍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음. 지금 반응이 괜찮은 편인가요? 일단은 이 방송이 되게 요즘에 관련한 고용이라든지 취업 관련한 거니까 이제 뭐 워낙 또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때 찍어주러 오신 분은 네. 직원분이신 건가요? 네, 같이 유튜브 편집 기획 그렇구나. 네, 같이 하는. 엄청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죄송한 너 열심히 찍으라고 제가 막 강조를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 찍어라 막. 계속 방송 내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원 쌤이 좀 빡세게 보내시는 건 아닌지. 걷기도 많이 걷고 방송도 네. 빡세게 시키고 오늘 방송도 한번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자, 자, 주제라 오늘의 가지고.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공기관 한 400곳 정도와 그다음 민간사업체 한 1,200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냐면 성희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성희롱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한 78.4% 정도가 나는 성희롱에 대해서 당해봤고 실제 현재 직장에서도 한 6.4% 정도는 현재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당해봤다. 근데 이제 신고는 이만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취업준비생들도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고용상해, 면접에서도 성희롱을 당했던 상해들도 있고 실제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권력상에서 하급자분들한테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가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안은 조금 중대하고 네. 심각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안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부터 사회 각계에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고 공론화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 유형이 어떤지 살펴보니까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들 겪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유형 중 5가지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20대 중반의 여성 A씨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심각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턴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이력서를 내라고 하셔서 백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력서를 내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많지 않지만 업무 특성상 남성이 많은데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른들에게 잘 맞춰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사장님께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손을 잡으려고 하셔서 너무 당황해 황급히 손을 빼고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말 한마디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한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인데 회식 때 자꾸 옆에 앉으라 하시고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셔서 너무 불편합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도 2배가 넘게 많고 제가 딸 같다며 귀여워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장실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원래라면 2년에서 3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저를 뽑은 분이고 회사 책임자라 제가 여기서 일을 문제를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A씨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입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안건에 나온 사례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희롱 5가지 유형을 살펴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해당 사례가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이 많이 신고가 안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보통은 보다 보면 사건을 저희가 담당하다 보면 되게 이 고단수 분들이 많이 성희롱 같이 하면서도 성희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뭐 퇴근 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야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근한 사람한테 가서 수고했어 하면서 이제 좀 어깨를 토닥토닥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남자친구랑 어제 밤에 퇴근 늦게 하던데 뭐 했어?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술을 따르거나 또는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판단 사례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술을 따랐다는 것도 남성분들한테 술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여성분도 그냥 이제 후배 차원에서 술을 한번 따라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성적인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이제 발간집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제시해놨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신세미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포옹이라든지 뒤에서 좀 껴안는다 이런 이제 신체적인 접촉 또는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스치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이제 뭐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뭐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또는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막 공유하는 행위 또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인 뭐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뭔가 이제 회유하는 행위 또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이제 술을 따르거나 강요하는 등 이 사람을 성 대상으로 보는 행위 등 또는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노골적으로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뭐 이제 보여주고 뭐 얘기를 물어보고 예를 들어 이 사진 어때? 라고 물어보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성희롱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보시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그 사례에서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하는 변명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딸 같아서 뭐 그렇게 행동했다는데 과연 본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데 딸을 옆에 앉혀서 막 이렇게 만지고 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서 법적 정의랄까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상급자가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성적인 뭔가 언동이라든지 행위를 가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수치심을 소위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가까지 같이 고려를 돼서 이 사람의 법 위반 정도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예시를 실제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출장 중에 대표하고 이제 여성 직원분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 차 안인데 갑작스럽게 손을 잡거나 막 이제 껴안는 행위를 하는데 거절을 당연히 했죠. 근데 거절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해고 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실제 회식 자리에서 외설적인 춤을 한번 춰봐라 라고 했더니 당연히 거절했더니 역시나 다음 날
이제 전보를 보내버린다든지 또는 단순히 이제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또는 보고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성적인 이제 관계에 대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더니 그 다음 날 또 해고 통지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고용상의 불안정성과 연계를 해서 이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저희가 계속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좀 엄격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신고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방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압력적인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권력적 요소가 상당하게 많이 적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이로 구분해봤을 때도 40대 이상한테 발생하는 성희롱보다는 20대, 30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율이 한 75% 정도가 넘어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어린 측면에서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슬픈 통계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해지는 성희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과 관리직보다는 일반 직원, 관리직 또는 이제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사원 대리급에 대해서 가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들 보면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권력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노동 문제와 같이 성차별적 문제가 엮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가 신고하기가 약간 뭐 본인이 예민해서 그런가 생각할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면서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보통 가해자분들이 다 능구렁이 분들 많아요. 맞아요. 이거를 뭐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선수처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진짜 성희롱이면 바로 신고할 텐데 네.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거지? 라고 이럴 정도의 느낄 정도의 수치심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때 신고가 좀 머뭇거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그리고 일반 회사들은 보통 이제 하급자분들, 이제 저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보면 대표라든지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 되게 이제 내 가치관적인 측면 또는 내 회사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신고를 늦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대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만약 성희롱이 이뤄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좀 대처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하시면서 물증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거는 법적인 여러분들이 위반 사항을 지금 당했던 거기 때문에 녹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문자라든지 증거를 꼭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고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관할하는 지방고용관서에 바로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최대 이제 1,0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회사에 불이익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법적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여러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면 단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제 여성 가족부라든지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또 고충을 물어볼 수 있는 상담 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이제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과연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